안녕하십니까, 마태입니다. 자, 오늘은 엄시금 1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벌써 11번째네요. 벌써가 아닌가? 내가 엄시금을 2020년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5년 동안 11개면은 많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엄시금을 가장한 마태의 고민 상담소. 그리고 제가 지금 차에서 이렇게 찍는 이유는 8월달부터 저희 부모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상치 못하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좀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집에서 촬영이 좀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분간은 제가 집 나온 홈리스가 되어버렸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최근에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공유를 부탁드렸는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20대 중반이에요. 흔한 고민이긴 하겠지만 제가 직장을 이번에 지방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근방 사장님들이랑 친해져서 옆 회사분들이랑도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회식도 같이 하게 됐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 옆 회사 팀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술에 깨면서 택시 타고 그냥 도망갔거든요. 그 뒤로는 어색하게 지냈는데 또 술 먹고 나서는 그냥 섹스 파트너 느낌으로 되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셨군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딱 문을 열고 나면은 그 뒤로부터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더 들어보자고요. 전 제가 소심하다고 생각해서 팀장님한테 우리 무슨 사이냐고 딱 잘라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오래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하시고 그냥 돌싱으로 사세요. 40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미친 거 아는데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관계를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요? 어떻게가 어딨어. 그냥 끊어내요. 언니, 우리 직장인 언니. 근데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을 수 있어. 생길 수 있어.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잘 돌이켜봐봐. 이런 관련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이라서 더 지켜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술이라던가 또 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릴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함께 진지하게 들어보자고요. 이건 탓할 게 아니라 서로 보듬어줘야 돼. 뭐 당신이라고 예상 밖의 그런 드라마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겨요.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관계를 끊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잠자리는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몸이 이렇게 자꾸 부대끼다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몸의 대화보다는 나와의 대화. 내가 왜 저 사람에 끌리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선호할 만한 이성의 컨디션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볼 여유도 있을 것 같고요. 몸 접촉 금지. 지금 2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너무 젊잖아. 근데 40대 돌싱이 웬 말이야. 저도 사실 돌싱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사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왜 그걸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 산 분들의 뭐 경험, 말씀 이런 것들을 들었다 보니까 그게 또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 다음. 결혼 16년 차 41세 아줌마입니다. 엄시금 시리즈를 재미나게 구경하다가 저도 한 줄 남겨봅니다. 결혼 초 3년 동안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고, 이후 분가에 살다가 귀농하신 시부모님이 외국인 일꾼 없이 힘들다고 신랑을 촌으로 불러서 저희가 7년 전 귀농해 시부모님과 집은 따로 지내지만 일은 항상 붙어 같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요즘 시엄마가 너무 싫어졌어요. 고부간의 갈등. 제가 이 고민에 있어서 좀 적합한 대답을 내놓을 만한 역량이 되는지, 인생적 경험이라든지 후달릴 수도 있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시엄마는 점심 준비만 해주시고 모든 농장일은 시아빠, 남편, 저 이렇게 일해요. 농장일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엄마가 말 걸어오는 것도 대답하기 싫고, 점심때 미리 밥 챙겨놓으면 될 것을 꼭 내가 집에 가서 밥을 차려야 하게 밥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고, 일 끝나고 농장에서 씻고 가시는 시부모님, 우린 땀에 쩔어있는 몸으로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시엄마는 느긋하게 뻘짓 다 하고, 암튼 그냥 다 싫어요. 모든 행동이 다 싫어요. 그냥 어디에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다. 이거는 누굴 탓할 수 없어. 일단 너무 오래 붙어 있어요. 어쨌든 일을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장시간.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냥 이거는 꼴 보기 싫은 거잖아, 솔직히. 일하는 스타일이 지금 안 맞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막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박혜미 선생님처럼 탁 다이렉트로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그렇다고 말 안 하기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 죽겠고, 그 감정들이 쌓이면서 시어머니가 너무 보기도 싫고 잊고 싶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결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결단과 액션. 이게 일을 계속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어쨌든 결혼해서 가족이 된
오래된 관계니까 앞으로 평생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편분이랑 또 잘 대화를 해서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협의점을 빨리 찾는 게 우선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감정이 다 느껴졌거든요. 이 짜증스러움과 답답함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떤 문제건 간에 대화가 일단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타협점을 잘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 20살 여대생입니다. 전 남친이랑 잤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첫사랑이자 첫 경험인 사람인데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개강 후에 다시 만나니 서로 감정이 올라와서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만나고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사귀자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상황에서 다시 만나는 게 고민이 된다고 아직 확신이 안 선다고만 하네요. 저를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이게 그냥 색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좋아서 밀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라고 하셨습니다. 20살 동생? 근데 난 솔직히 이 전남친 친구는 마음이 떴다고 봅니다. 확실히 알고 싶다 이 남자의 마음을. 그러면 그냥 헤어지고 연락 안 하고 아무 컨택 없이 아무런 질척임 없이 미련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일단 몸에 접점을 피해야 돼. 터치 금지. 에? 자, 다음 고민. 외국에 나와 있고 앞으로 외국에서 오래 지낼 예정입니다. 연애가 하고 싶어서 어플 돌리고 데이트도 몇 번 해봤는데 진짜 가치관이랑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서 충격승. 일단 색과 목적인 사람들 말해봤자 입 아프고 색과 목적이 아니어도 색과 앞으로 만남에 있어 그들에겐 개 중요한 사항이라 일단 자고 만남 추구. 거의 디폴트고요. 그래서 이 새끼가 만 목적인지 정말 만남을 추구하는 건지 거를 방법이 없고 저는 릴레이션십을 추구하는데 섹스만 하고 싶은 사람은 걸러야 하잖아요. 관계 발전을 위해 하는 섹스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락 자주 하는 문화도 아닌 것도 개킹받고 서운해하면 생각 많고 너무 초반부터 무거운 사람 되고 책임지기 싫은 사람 존만문이고요. 존만문. 애매하게 할 건 다 하면서 관계 정립은 피하고 진짜 개킹받는 거 한두 개가 아니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존리스트 어렵네요. 진짜 존리스트 어렵겠네요. 근데 이게 외국뿐만이 아니야. 요즘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해외가 좀 더 약간 태도나 그런 입장에 있어서 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어딜 가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이 연애라는 것도 우리가 뭐 일적인 우리의 커리어를 쌓는 수순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실패하고 부딪히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쟁취해내고 나의 꿈을 향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연애도 똑같잖아 사실. 내가 원하는 어떤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만나봤는데 아니었어. 이 사람 섹스만 원해. 이 사람 문화 차이. 이 사람 가치관 차이. 이렇게 계속 실패를 겪고 나서 비로소 그 중에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 결혼해. 아니면 뭐 연애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패를 해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런 용기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다음 고민. 저는 거의 모쏠인데요. 20살 때 20일 사귀고 지금 23. 그 뒤로 쭉 남자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도 진짜 수업집 알바만 해서 친구도 없고 근데 갑자기 같은 수업 듣는 남자랑 어쩌다 마팔하고 그 다음날은 전화를 7시간 하고 연락도 자주 했어요. 같이 시험 공부도 함. 이때까지 별로 남자로 안 보였어요. 그러다 같이 처음으로 밥, 술 먹기로 한 날 만났는데 그날 밤 그 사람이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계속 잡고 있었는데 딱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날 오후 7시, 새벽 4시까지 대화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종강하고 또 만나서 술 마셨는데 그때 얘가 뽀뽀를 했어요. 그 뒤로 저도 좀 썸이라고 생각했고 전화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학연수 예정이었어서 나는 지금 누구랑도 사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도 걔는 저한테 고백하고 나는 사귀고 싶다. 1년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심지어 사랑한다라고도 함. 그러다 제가 자취방 뺄 예정이다. 이사 간다 이랬는데 저희 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따 갈 줄 알았음. Really? 그날 합체 직전까지 갔어요. 처음이었었는데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흥분이 안 됐다 해도 아예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애무도 충분히 받았는데 아예 삽입이 안 돼서 걔도 왜 안 들어가지? 이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제가 갑자기 토하고 연락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학기 중에 밤을 많이 새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사도 하고 어학연수 준비도 하고 본가에 들어가서 사니까 제가 새벽에 전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6번,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5만정 다 떨어졌는데 걔는 자꾸 너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 왜 연락을 안 하냐. 우리 잤는데 너 책임감도 없고 어정치냐. 이딴 식으로 자꾸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난 사귀지 않을 거라고 분명 말했는데 서로 좋아해서 그런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책임감 운운하냐 이러면서 한 3번은 싸웠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다른 남자한테는 이러지 마. 이딴 말도 안 되는 조언 하길래 그냥 차단박았어요. 그 후로 다른 계정으로 연락 와서는 넌 그래도 좋은 애였다. 잘 지내라. 나중에 학교에서 보면 연락해라. 이런. 전 솔직히 그냥 서로 좋아서 잤으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 책임감
책임감이 없는 건가요? 이제 사귀기 전에 스킨십 안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이거 맞나요? 완전 쾌녀네요 이분은. 근데 첫 경험이면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손가락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근데 손가락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간다? 자, 다음 고민. 와 방금 고민 생겨서 마태 언니 음식은 안 하나 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게 뭔 운명이람? 매울 수도 있음 주의. 저는 21살 대학생 여자고 제가 첫 남친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기 위로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왔는데 이제 남친이랑 사귀고 첫 꿈째기를 하게 됐지 뭡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전 제 4, 5년의 셀프 위로 실력을 믿으며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어요. 첫 경험이 아프다고 하던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오 자신 있는데 지금? 예행 연습이 되어서 그런지 남자친구도 처음인 저를 잘 맞춰주려고 해서 처음치고는 저는 나름 너무 좋았어요. 우와 이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경력이 좀 되다 보니 거의 자기 위로 캐게 부문 최우수상 후보 수준인데 제가 관계 도중 좋았던 나머지 즈를 너무 잘 쏘았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다음날부터 자꾸 조이는 걸 보면 처음이 아닌 것 같다. 일부러 처음이라고 하는 거냐. 절대 처음인 걸 안 믿네요. 저도 좋아서 그냥 저절로 그렇게 혼자 할 때처럼 된 것 같은데 변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싸움이 많이 해서 그래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하는 척 하기엔 이미 늦었고 처음이란 걸 어떻게 말해야 알아들을까요? 진짜 고민이에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 싸움이 많이 해서 그래 이거를 조금 예쁘게 가다듬고 좀 편집하고 포장을 잘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자는 첫 경험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들었다. 그래서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연습을 좀 했다. 첫 경험이 많이 힘들지 않도록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각색하고 다 붙이고 하지만 진실한 핵심 내용은 흔들리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엽네요. 남자친구랑 롱런 하시길. 다음 고민도 가보겠습니다. 연애 4년 후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나이는 30대 중후반이에요. 신혼 1년 차까지는 너무 뜨거웠는데 2년 차 접어들고 남편도 나이가 들다 보니 관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인물을 보이셨는데요. 예전엔 일주일에 2, 3회 가지던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접어들더니 요즘은 한 달에 2, 3번 정도. 결혼 후 직장 때문에 남편과 장거리 부부가 되어서 남편이 주말에 2시간 운전해야 오는 거라 피곤, 세월로 인한 기력 저하 이슈는 이해하는데 가끔 자는 모습을 보면 확 뭔지 아시나요? 뭐죠? 약간 분노의 이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건가요? 운전해서 오는 남편이 짠하기도 하지만 점점 저는 성욕이 더 늘어가는 것만 같아요. 항상 남편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안해보고 싶은데 마트님만의 관계 유도 혹은 먼저 제안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세상에 어떡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남자분들도 물론 이런 상황들이 불편하고 좀 어떻게 보면 무섭겠죠?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뭐 엄시금이니까 시원시원하게 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욕구가 그렇게 적진 않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여자인 제 생각으로는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되게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관계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약간 여성으로서 매력이라던가 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쉽단 말이죠. 서로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화를 물론 하고 싶은 쪽이 대화도 많이 시도할 거겠지만 상대 쪽에서 그걸 막 불편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고 이러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지. 난이도 극상이 되는 거죠. 체력 이슈, 기력 저하라고 한다면 좀 배려도 해줘야겠죠? 뭐 어떡하겠어. 나이는 계속 먹어갈 거고 부부이시니까 한약이라던가 건강 보조제 챙겨주면서 같이 뭐 운동을 한다거나 체력 증진을 위한 챌린지를 함께 하는 거죠. 그래 보시면 어떨까. 근데 물론 나의 이런 입장과 감정과 상황들을 공유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나 혼자만 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적인 이슈도 아니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생긴 고민들인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말고 자기 이제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공격적으로 말고 제가 근데 내가 요즘에 좀 생각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차근차근 요목조목 이게 부끄럽긴 하지만 이걸 계속 미루다 보면은 내 안에서 상대를 향한 악마가 소악마가 대악마가 되고 보스 악마가 되고 약간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죠. 상대도 그걸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고 최대한 솔직하게 해결 방안을 목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태도가. 다음 고민. 30대가 되니 연애가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콩닥콩닥 마음이 가득 차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20대 초반 막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열심히 굴러당기면서 술도 먹고 이성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이럴 의향도 가득했고 에너지도 가득했고 이제 어른이 막 돼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이런 것들인데 좀 세월을 좀 살아보다 보니까 했던 것 또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거기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이런 생활 반경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이 딱 이제 정해지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인생도 이제 슬 심심해지고 에너지도 딸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 나를 막 놓고 새로운 사람들을 막 만나러 막 쫓아다니고 이러기도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더더욱이 사랑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따지는 것도 많고 이 세상 보는 눈이 이제 막 성인이 된 갓어른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일단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뭐 독서 모임에 들어가 본다던가 러닝 크루에 들어가 본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접점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콩닥콩닥 막 그런 사랑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저도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사실. 하지만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자, 다음 고민. 요즘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근황 말하면서 만났던 다른 친구들 험담을 디폴트로 해요. 최근에도 저랑 꽁해진 일이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카페에서 케이크 먹고 배가 애매하게 불러 있었고 카페를 나오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저는 친구가 배고프면 저녁을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 했고 친구는 그럼 가고 싶었던 카페를 가자고 했어요. 카페까지 가는 길에 소품샵 들러서 구경도 하면서 즐겁게 갔어요. 도착하니까 시간이 좀 늦어 있었고 간단한 빵 같은 거 먹기로 하고 간 거였는데 거기 있는 빵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그 친구가 안 먹겠다고 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예민해지더라고요. 자기 배고프면 예민해진다고 하면서 이런 게 너무 싫다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전에도 다른 친구 욕하면서 뭐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하다가 저녁 너무 늦게 먹었다면서 걔는 그런 식이라고 저한테 욕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다를 게 없다면서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네가 배고프면 밥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않냐, 빵 먹기로 하고 여기 온 건데 너가 먹고 싶은 거 없다고 하지 않냐 그랬는데 자기는 여기 오면 먹을 만한 게 있을 줄 알았다고 그걸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 새끼 다른 사람 만나면 이 얘기 가지고 내 욕을 똑같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만한 상황이 오지 않아서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그 친구가 짜증낸 기억이 뇌리에 박혀서 더 이상 좋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런 친구 멀리해도 괜찮겠죠? 이런 친구 멀리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일단은 남 험담한다는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글쓴이가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고민. 24살 여자입니다. 저는 성욕이 없습니다. 아까와는 좀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전 3년 만난 전 남자친구와 관계 횟수가 적어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 친구가 너무 작았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남자친구와도 똑같습니다. 2년 정도 만났는데 마지막 잠자리는 3월이에요. 지금 10월이죠? 이 남자친구 괜찮으신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데 제가 잠자리를 거부해요.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대실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거부를 해서 남자친구도 이제 별 말을 안 합니다. 친구들이 연애 얘기 들어보면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와 사귀기 전에 나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3월 잠자리를 마지막으로 성관계에 대해 깊이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은 다양하고 다른 거니까요. 근데 이게 남자친구랑 의견이 다르다 했을 때 좀 문제가 클 수 있겠죠. 24살 여자분이잖아요. 그리고 성욕이 없다 보니 관계 횟수도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사신다거나 스스로 혼자서 나의 몸을 좀 알아가고 나의 몸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거나 그런 탐구 활동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게 만약에 남자친구는 성욕이 평균적이고 아니면 뭐 강하다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남자친구랑 제대로 대화해본 적도 없다고 하신다면은 남자친구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할 거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도 노력해보고 싶다. 그러니 남자친구 너도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다음 고민. 안녕하세요, 마태 언니. 저는 요즘에 돈에 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업에 성공하고 첫 직장에 다닌 지 100일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평소 소비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그런지 저축을 해보려고 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이나 음식 사 먹는 거에 과소비를 하게 되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친구는 아직 학생이라 제가 거의 다 부담하는데 좋은 곳만 가고 좋은 것만 먹고 싶은 생각에 가격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동안 돈을 벌지 못했을 때는 마음껏 하지 못했던 걸 한풀이 하듯이 다 해보려는 마음에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는 저축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데이트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쇼핑과 연애, 데이트 이 키워드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합리적이라는 단어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취업에 성공하셨고 월급 받으면서 생활을 하실 텐데 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것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쇼핑, 배달 음식, 그리고 이거를 스트레스에 묶는다는 점.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약간 스트레스라는 변명을, excuse를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애, 데이트. 저도 근데 소비 습관이 박살이 난 게 막 사치를 부리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짜잘짜잘한 돈들을 그냥 생각 없이 막 써. 그럼 돈이 어떻게 돼요? 모래알이에요. 다 새어나가요. 그래서 저도 저축이나 뭐 합리적인 소비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사실 조언을 드리기에는 좀 죄송스럽지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도 이전에는 저축을 진짜 제 수익의 반 이상을 매월 저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함께 힘내봅시다. 저축. 자, 벌써 12번째 고민인데요. 이번 고민을 마지막으로 마태 고민 상담소는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중학생 때부터 언니 영상 열심히 보다가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입니다. 와우, 거의 제가 키웠네요. 다른 분들은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 저만 이런 고민일까봐 걱정이 되지만 어디 가서 말할 고민이 아닌 것 같아서 경험자분들이 계신 엄지금에 적어봅니다. 저는 여고를 나온 모쏠인데요. 사귀면 언젠가 잠자리를 가질 텐데 저는 제모도 안 한 저의 모습과 뱃살이 가득한 저를 보여줄 자신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겠어요. 다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다들 연애하실 것 같으면 괄호 썸 탈 때 주기적으로 제모를 받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가요? 괄호 제가 털이 진짜 많고 굵어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언니 질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너무 공감되는 고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10대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결혼하려면은 뭐 애 낳으려면은 섹스를 할 텐데 그런 거 어떻게 그게 이런 두려움도 진짜 많았고, 그리고 내 이런 네이키드한 모습 다른 남자가 본다 비슷한 고민들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 썸남이 생긴다 그러면 알아서 관리를 하게 돼요. 굉장히 신경을 쓰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뭐 썸남도 사실 없는 것 같고 남자친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미리 진즉에 하고 있다? 썸남이나 남자친구가 될 것 같은 어떤 상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관리 들어갈 겁니다. 나도 모르게. 왜냐면 내가 이미 이런 강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게 될 것이다.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운동이라던가 제모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시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다른 진짜 재밌는 고민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제가 2탄에 나눠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얘랑 그렇게 싫거든요. 골드스포 스카이프 섹스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데 본능대로 살면서 빡치면 화내고 귀찮으면 안 씻고 족밥이 껴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죠? 당황스러워.